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제유가가 회복을 해줬고 또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기업들이 좀 보여주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가가 3일 만에 반등했나요? 워낙 충격적인 하락이었고 뭐 100몇십 년 만에 최저.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가격까지 갔었으니까요. 오늘 나름 반등했습니다. 그래봤자 사실 뭐 13달러, 14달러니까 의미는 없겠는데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 분위기는 좀 제법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섹터가 회복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오늘 기술주, 나스닥이 어저께는 좀 상당히 더 안 좋았는데요. 나스닥이 오늘 3%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역시 유가가 반등하다 보니 좀 위에서 한 5번째 정도 되는 건데요. 에너지 섹터가 3.6% 올랐고 기술주들이 4% 가까이 오르는 상대적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좁혀서 보면 다 올라간 것 같지만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경기 민감주라고 보는 것들이 우리 금융 섹터와 산업재 섹터거든요. 네. 그것만 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그 최근 흐름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보면 산업재나 금융주는 S&P 500보다는 약간 좀 저조한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는 오늘 20% 이상 반등하면서 13달러, 14달러 됐지만 이게 앞에 40달러 해더라도 싼 거거든요. 느낌으로 보면은요. 불과 1월 달에 이게 60달러 넘었던 기억이 있고 막 70달러 간다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가 불과 3달 전입니다. 이게 3년 전이 아니라 불과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4달러, 이건 의미가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일단 계속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어제 그제 합으로 지금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S&P 500이 2.3%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실적도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84개의 기업 실적을 발표했고요.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한 것이 한 67% 되는데 이게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 흐름 보면 좋지 않겠고 S&P 500이 이번 분기에 실적이 한 마이너스 13% 정도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실적 어저께 넷플릭스 발표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다음 주 아마존으로 해서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관심을 두실 필요가 큰 틀에서는 없다. 왜? 지금 나온 숫자보다 2분기는 더 훨씬 안 좋을 거라는 얘기죠.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 얘기하지만 뭐 말도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50%, 100% 완전히 적자, 완전히 간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저희가 시간 내에서 나온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이 정규장이 열리면서 한 것이 오늘 S&P 500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치폴레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멕시칸 레스토랑인데요. 여튼 오늘 12% 이상 올라간 것이 오늘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앞서도 얘기 나오지만 스냅도 뭐 젊은 애들이 10대 뭐 로우틴이죠. 팀 중에서 로우틴이 많이 쓰는 건데 오늘 36% 정도 오늘 올라간 것도 오늘 특징적인 주식인 것만은 틀림없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제 장을 보니까 넷플릭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구독자 수가 초반에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이제 뭐 더 이상 증가할 게 없다,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그 2.8%가 결국 오늘 떨어졌습니다. 얘기 어저께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 명, 정확히는 1,580만 명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0만 명을 당초 전망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지만 이제 거의 더블이 났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음 분기는 이제 여기서 750만 명 증가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뭐 실망스럽다 얘기하는데 사실 보면 이걸 꾸준히 보았던 사람 잘 아는 거죠. 넷플릭스나 뭐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애플인데요. 항상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수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 700만 명이라는 숫자도 신뢰성이 있냐 없냐는 신뢰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가 얼마만큼 진행자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면 이걸 끊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 얘기를 리드 헤스팅스가 어저께 한 거죠. 그러니까 리드 헤스팅도 어저께 이제 컨퍼런스 콜도 다 이메일로 보내고 화상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마찬가지죠. 자기도 아는 겁니다. 이게 계속 될 수는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디즈니나 모든 영화사도 마찬가지지만 넷플릭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으면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작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뭐 몇 달은 버틸 수 있겠으나 제작을 안 하는데 신규 그러니까 2020년판이 새로 나오는 거는 좀 멈칫하겠죠. 그 얘기를 리드 헤스팅스 스스로도 한 거고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거는 계속 사면 되죠. 돈으로 사면 되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다만 저는 나름 계속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본 사람 중 하나고 외국에 있을 때 받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VPN이라는 거로서 계속 받고 저는 워낙 이제 그런 걸 좋아하니까 보는데 잉여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이런 건 상관없이 그래서 돈 순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다냐는 건데 그게 이제 넷플릭스의 이슈인데요. 어저께 발표 중에 딱 하나 긍정적이 있다는 거는 올해 연간으로 25억 달러가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10억 달러로 상당히 좁혀서 발표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긍정적이다. 물론 그것도 마이너스지만요. 그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월가야는 웰스파고는 매도해서 중립으로 올리기도 했지만 스티펠은 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대부분이 거의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는 계속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정도 구간을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을 대응해갖고 전 돈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간혹 있자면 테마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바이온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독일계 회사인데 오늘도 백신 하나 해갖고 이제 인체 사람에도 이제 한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 30몇 %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단타에서 나오겠지만 누가 그걸 계속 밤 새벽에 보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넷플릭스를 단타 이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넷플릭스 계속 보는 분 보지 않는 분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표로 보다시피 단 한 군데도 목표 주가를 내린 곳은 없습니다. 지금 유지하거나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또 이외에도 다른 특징주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역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주가 오늘 네. 뭐 7% 가까이 6.7%가 정확히 올랐는데요. 인도의 뭐 거대 우리를 보면 재벌 그룹이죠. 에서 갖고 있는 소위 통신사를 다 갖고 있는 것인데요. 지오 플랫폼에 5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전 국민 메신저 아닙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왓츠앱 같은 거가 이미 먼저 깔아놨기 때문에 왓츠앱을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했는데 인도는 페이스북에 사는 왓츠앱을 쓰는 사람이 4억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이제 인도 국민 메신저가 카카오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페이스북의 왓츠앱인데 거기에 이제 같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런 투자 소식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갔고요. 애플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얘기 나왔다시피 골드만삭스가 이제 목표 주고 훅 내린 거 네.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는 극과 극입니다. 애플에 대해서. 다 항상 이상한 게 골드만삭스는 애플과 애플 카드 사업을 하면서도 2년째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이제 까는 얘기만 하는 거죠. 5G 그거 누가 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던 사람인데 똑같은 5G를 갖고 애플 페이를 갖고도 애플 카드를 갖고도 이 모건 스탠리 엄청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전 또 진짜 이 사람이 약간 뭐 짜증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널리스트가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니까 전 이런 또 레포트는 처음 봤는데요. 위성 사진이 이제 들어갑니다. 위성 사진을 쫙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애플의 그 중국 내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공장 지역에 사진을 위성 사진을 봤는데 거기 이제 우리를 보면 연기가 얼마나 나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이게 물론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한 거고 나름은 무슨 뭐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을 네. 봤겠죠. 쫙 해보니까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속도가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아이폰을 찍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을 거다. 그러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애플에 관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번스탄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번스탄은 여전히 중립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중립적인 의견을 줬지만 다만 애플의 그 아이폰이나 애플을 주주의 입장을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면 애플이 이제 다음 그 단 2주 정도 후인가요? 그 날짜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의 키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 이거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자사주를 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사주를 지금 다 줄이거나 안 주거나 이런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뉴몬 얘기하면서 79% 확 올렸다고 얘기했는데요. 자사주를 이번에 이제
대규모로 증액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기사를 읽었는데 네. 뭐 100 빌리언 달러니까 네, 엄청난 규모잖아요. 이게. 엄청난 규모로 이제 발표하는데 이제 그 증액시키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번스타인도 지금 그건 한번 자기가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얘기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서 아마 테슬라 주주분들은 큰 관심이 있을 텐데 테슬라가 다시 오늘 좀 반등을 다시 시도하면서 오늘 또 올라가면 6% 올라가니까요. 뭐 떨어지면 7, 8% 올라가면 10, 20% 올라가는데요. 또 테슬라가 오늘 반등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나 봐요. 게임주들이 연일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액티비전. 예, 네. 그 얘기 무작정 따라하기 할 때 네. 액티비전, 소개를 블리자드 해드렸죠. 얘기하면서 게임 이제 많이 한다 말씀드렸는데 게임을 얘기하기 전에 게임과 상대적인 걸 하나 좀 보여드리는 그림이 준비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레스토랑 얘기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릴 텐데 오픈 테이블 아시죠? 네. 오픈 테이블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예약하러 갈 때 네이버 예약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든 뭐 우리나라 분들 요즘은 이제 다 외국을 못 가지만 외국 가는 분들은 요즘은 맛집이 국내가 끝났기 때문에 해외 맛집 프로가 많이 소개되면 해외 맛집에 뭐 영어 되는 사람도 있고 동남아 그 아시아 영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근데 오픈 테이블로 하면 다 예약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 전 세계 12만 개 레스토랑에 예약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딱 지난달에 제로입니다, 제로. 진짜 아예 바닥을 찍었네요. 제로입니다, 제로. 저거 이제 누가 갖고 있냐면 부킹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오픈 테이블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레스토랑 안 가면 집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그죠.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오늘도 조금 다시 올라갑니다. 3, 4일 쉬다가 또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는 또 게임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GTA라고 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은 성인물, 외설적인 것 때문에 약간 비판받는 건데 그 자동차 도둑 그런 게임을 하는 거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얘네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도 또 지금 52주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왜 그런지를 제가 숫자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난 3월 달에요. 미국 내 게임 있죠.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 게임이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PC도 있고 우리나라 달리 미국은 콘솔 게임을 그러니까 조그만 기기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요.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액세서리는 조이스틱이나 이런 것들. 특히 스위치 하는 분들은 스위치 하나 $300 사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기만 한 $200, $500 막 또 사거든요. 운동하는 거 막 사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가 63%가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소프트웨어가 34%가 늘어났고요. 액세서리만 해서 12% 올라가면서 합으로 36%가 올라갔는데 이게 3년 만에 최고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매출이 나온 거죠. 1위는 하드웨어는 뭐 압도적으로 닌텐도 스위치가 1등을 한 거가 되겠는데요. 1위는 여러분들도 아마 엄청나게 하시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저도 많이 몇 명 하는데 닌텐도의 동물의 수입이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지금 1위의 판매가요. 2위가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가 이때 완전히 또 2등을 했고요. 3등이 이제 문제인데 3등이 이제 테이크 투가 저는 이거를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2K20가 이게 더 압도적으로 3등하면서 1, 2, 3위가 아주 압도적으로 이제 탑권을 석권을 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떨어지는 쪽에서 돈을 버시는 거죠. 숫자 떨어지는 쪽이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거나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에 좀 찾아보시고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